보리야, 오늘은 손님 오는 날이야. 왜 그러니? 새벽 5시 부엌에서 김치국을 데우며 우리 집 개보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리는 평소와 달리 꼬리를 내리고 세탁실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걔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걸 먼저 알아차리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도연, 올해 72살입니다. 24살에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30년을 일했죠. 아이들 밥 짓고 설거지하고 걸레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주름도 깊어지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지금은 아들 민수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세탁실에서 코를 찌르는 표백제 냄새가 났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냄새였는데 말이죠. 냉장고 문을 열자 노란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6시 정확히 며느리 지연이가 써놓은 글씨였어요.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보기가 뭔가 어색했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진 것 같았거든요. 김치국 냄새가 부엌 전체로 퍼지는 동안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매니 서랍에 낡은 통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도연. 통장 표지에 적힌 제 이름이 바래져 있었지만 마지막 장에 찍힌 도장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대출 완납. 이 집을 사려고 받았던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이었죠. 그때 보리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작게 컹 소리를 냈어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연이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걸까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입김으로 식히면서 냉장고에 붙은 그 메모를 다시 봤어요. 저녁 6시 정확히. 도대체 무엇을 정확히 하라는 걸까요? 저녁 준비야 언제나 6시면 시작하니까 새삼스럽지도 않고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메모를 남겨둔 걸까요? 보리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평소보다 더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보리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커피가 적당히 식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번졌어요. 그러다 문득 손이 냉장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노란 포스트잇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찢어지는 작은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메모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순간 현관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띵동, 띵동.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던 거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발소리로 보아 지연이가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부엌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이 닫혀 있어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세탁실에서 나던 표백제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빨래할 때는 이런 냄새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누가 새벽에 빨래를 했을까요? 몇 분 후 발소리가 다시 들렸고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고 깊은 한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로질렀어요. 저는 구겨뒀던 메모지를 다시 펴봤습니다. 저녁 6시 정확히라는 글귀가 주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장롱 속 통장들이 떠올랐어요. 그 많은 서류 중에서 유독 제 이름만 적힌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보리가 또다시 세탁실 쪽을 바라보며 킁킁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 개들은 사람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고 하잖아요. 새벽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오늘 저녁 6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서아야, 도시락 빠뜨리지 말고. 손녀 서아의 도시락을 쌀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12살 된 서아는 제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학교로 뛰어갑니다. 아이가 사라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보리 밥그릇에 사료를 부어주면서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세탁 바구니에 어제 빨아놓은 빨래들이 가지런히 들어있는데 유독 제 블라우스만 따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네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화장까지 한 모습이 뭔가 특별한 날 같았어요. 응, 일찍 일어났다. 빨래가 왜 이래? 제가 떨어진 블라우스를 들어보이자 지연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오늘 손님 오시잖아요. 거실이 반짝반짝해야 하니까 빨래는 잠깐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님이요? 어떤 손님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 옷만 따로 빼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괜히 따지기도 뭐해서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누가 오는데? 아, 민수 오빠 친구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지연이의 대답은 뭔가 애매했어요. 중요한 얘기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이어야 했을까요? 그때 우편함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보니 가습기 고지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봉투를 뜯어보는데 수신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도연. 아직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작년에 민수한테 명예 변경하라고 말했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뭘 보세요? 민수가 세수를 하고 나오더니 제 어깨 너머로 고지서를 봤습니다. 가습이가 아직도 내 이름으로 나오네. 아, 그거요? 어머니, 요즘 그런 절차들이 복잡해요. 부담이 크고. 민수가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부담이 크다니 무슨 뜻일까요? 가습이 명의 변경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부담이 뭐가 커? 서류 몇 장 내면 되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이런저런 절차가 까다로워서 나중에 천천히 하죠.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보리가 갑자기 현관 쪽을 향해 컹컹 짖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보리야, 왜 그래?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계속 짖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나갔다는 듯이 말이죠. 누가 지나갔나 보네요. 지연이가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리는 평소에 함부로 짖지 않는 아이거든요. 정말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짖지 않아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며칠 후엔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어요. 제주 3박 4일 가족여행. 아, 맞다. 민수가 가족여행 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는 안 간다고 했는데 왜 가족여행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어머니, 여행 준비는 안 하세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집 지킬 사람도 있어야지.
그래도 가족여행인데. 괜찮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사실 여행을 안 가려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연이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제가 여행을 안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말로 손님이 왔어요. 민수 친구라고 소개받은 분이었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어서 와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보리가 또 짖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경계하는 보리를 보니 뭔가 불안했습니다. 보리야, 그만해. 민수가 보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보리는 쉽게 짖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그 사람을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실에서 세 사람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그분이 돌아갔어요. 민수와 지연이의 표정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제가 물어보자 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업 관련된 얘기요. 사업 관련 얘기라면서 왜 집에서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두 사람 표정이 그렇게 어두울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리도 계속 불안해하며 현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깨의 육감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뭔가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 같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제주 여행 날짜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어요. 며칠 후면 집에 저 혼자 남게 되는 거네요. 과연 그때까지 이 묘한 분위기가 계속될까요? 어머니, 병원 가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손을 허리에 대고 있었더니 지연이가 물어봤어요. 어젯밤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응, 좀 아프네. 그럼 제가 같이.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사실 누군가 함께 가주면 좋겠지만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서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형외과 병원에 도착하니 환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르신,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엑스레이 결과를 보니 디스크가 좀 나빠졌네요. 의사 선생님이 필름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뼈가 하얗게 보이는데 저한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고 시술 한번 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간단한 시술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술이라니 무서웠지만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받아보고 싶었어요. 언제 할 수 있나요? 다음 주 금요일에 예약 잡을게요. 그런데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보호자요? 저는 혼자 왔는데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들이 있긴 한데. 아, 그럼 동의서에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간호사가 동의서를 건네주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보호자 란이 있더라고요. 민수 전화번호를 적으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정말 민수가 제 보호자일까요? 요즘 민수 태도를 보면 오히려 제가 민수네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보호자 연락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호사가 다시 물어봤지만 저는 펜을 들고만 있을 뿐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빈칸이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에 아들하고 상의해서 올게요. 결국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72살이 되도록 이렇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냉장고에 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술은 여행 다녀와서 상의해요, 지연. 제가 병원 간다는 말을 했던가요? 아니면 지연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상했지만 일단 메모를 떼어내고 허리를 주물렀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동의서의 빈 보호자란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빈칸이 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쓸쓸했어요.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답답해서 장롱을 열어봤어요. 맨 위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집계약서, 잔금 영수증, 인감도장. 모든 서류에 적힌 이름은 한도연이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분명 저인데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집 잔금 영수증이었어요. 20년 전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급식실에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소유자 한도연. 영수증 맨 아래 적힌 제 이름을 보니 마음이 좀 든든해졌어요. 그래,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고. 그런데 보리가 갑자기 방문 앞에서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야, 왜 그래? 보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했는데 보리가 갑자기 거실로 뛰어나가더니 벽에 걸린 달력 앞에서 앞발로 긁기 시작했어요. 어머, 보리야. 달력 찢어져. 달려가서 보니 다음 주 금요일 부분을 계속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잔금. 누군가 작은 글씨로 써놓은 메모였어요. 언제 누가 써놓은 걸까요? 그리고 무슨 잔금 말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시 장롱에서 집 관련 서류들을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빠뜨린 게 있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대출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제 소유가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잔금. 달력에 적힌 그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이 집과 관련된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일까요? 보리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낑낑거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개들은 정말 사람보다 먼저 뭔가를 감지한다고 하는데 보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병원 동의서의 빈 보호자란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빈칸이 점점 커져서 저를 삼킬 것만 같았어요. 과연 다음 주 금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내일 제주도 떠나죠? 민수가 여행 가방을 꺼내며 말했어요. 벌써 내일이 여행 가는 날이었군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어머니는 정말 안 가시고요? 응, 집에 있을게. 사실 어젯밤부터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가족들이 여행을 간 사이에 제가 할 일이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큰 길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향했어요. 희망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여성분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명함을 보니 최미경 실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집을 내놓고 싶어서 왔어요. 아, 매물 등록하시려고요? 어느 집이신지요? 제가 주소를 말하자 최 실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동네요? 요즘 재건축 추진단지라서 수요가 많아요. 시세도 많이 올랐고요. 재건축이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재건축이 확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집값이 올랐다는 건가요? 20년 전에 산 가격보다 훨씬 비싸졌을까요? 시세가 얼마나 돼요? 최 실장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여줬어요.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산 가격의 3배가 넘었거든요. 이게 정말 맞나요? 네,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렇다면 민수가 왜 집 명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급하게 파셔야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사정이 좀 생겨서요. 그러시면 금매로 내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조건만 맞으면 빨리 팔릴 거예요. 금매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금매가 뭔가요?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는 거예요. 대출 절차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요즘 인기가 많아요. 그렇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빨리 팔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원하는 조건과 딱 맞았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해요. 최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금요일이면 너무 급하신데요? 보통 매물 등록하고 손님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글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다 동의하셨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명의 집이라서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서류 좀 준비해 오시고 내일부터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보리 생각이 났습니다. 집을 팔면 보리는 어떻게 될까요? 새 집에서도 키울 수 있을까요? 펜샵에 들러 보리용 새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빨간색 가죽으로 된 예쁜 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도 하나 골랐어요. 혼자 생활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오니 민수 가족이 여행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이가 물어봤지만 그냥 동네 나갔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안 가세요? 제주도 바다 정말 예쁘다던데. 괜찮다.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 서아가 제 무릎에 앉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선물 사올까요? 그래, 예쁜 조개 껍데기 하나만 주워다 줘. 약속해요. 서아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민수 가족은 짐을 싸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벌써 떠날 준비가 다 끝나 있었어요. 어머니, 그럼 다녀올게요. 혼자 계시다가 뭔가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라. 공항으로 떠나는 가족들을 배웅한 후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보리가 제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새로 산 빨간 목걸이를 채워주니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보리야, 우리 둘이서 며칠 지내자. 그런데 거실 탁자를 보니 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6시 정확히. 또 그 메모였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도 이런 메모를 남겨두다니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작은 종이를 찾아 메모 옆에 붙였습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려 도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연 최 실장이 금요일까지 손님을 구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 가족이 돌아왔을 때 제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혹시 최 실장일까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최 실장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벌써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재건축 소문이 나면서 현금 보유자들이 많이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내일 오후에 보러 오신다고 해요. 내일이면 목요일이고 시술 받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 혼자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병원에 가야 해서, 아, 그럼 오전 중에 집 보시게 하고 오후에 병원 가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그날 밤 보리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제주 도착? 날씨 완전 좋아요, 지연. 사진도 함께 와 있었어요. 서아가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이 얼굴이 참 밝아 보였습니다. 이어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민수, 잘 있다. 재미있게 놀아라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손님이 오셨어요.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집 보러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분은 집 안을 꼼꼼히 둘러보셨어요. 방 크기를 재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햇볕이 얼마나 드는지도 확인하셨죠. 재건축이 확실한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들었다고 했는데. 아, 그렇군요. 조건이 맞으면 금요일에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금요일, 제가 원하던 바로 그날이에요. 손님이 가신 후 병원에 갔어요. 오늘은 시술 받는 날이었거든요. 어르신 오셨네요. 보호자분은요? 혼자 왔어요. 그런데 시술 후에는 혼자 집에 가시기 어려워요. 보호자분이 꼭 필요한데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할 분이 있어야. 결국 민수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보호자석이 텅 비어 있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시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허리에 주사를 맞은 후 회복실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주사 맞았어요. 아들이 같이 왔는데 잠깐 나갔네요. 그분에게는 곁에 있어줄 가족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회복실에서 나올 때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또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제주 바다 최고. 민수가 보낸 바다 사진이었어요. 파란 하늘과 맑은 바다가 정말 예뻤습니다. 이어서 지연이 사진도 왔어요. 서아가 조개 껍데기 주었어요. 서아가 조개 껍데기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를 위해 주어온 선물이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맛있는 음식 사진, 풍경 사진, 가족 사진. 마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보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보리야, 할머니 아픈데 나았을까? 보리가 제 다리를 하자주는 모습을 보니 위로가 되었어요. 역시 보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탁실에서 또 표백제 냄새가 났어요. 어제보다 더 진한 냄새였습니다. 이상해서 세탁기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려는데 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 손님 저녁 6시 맞춰요? 지연이가 여행 가기 전에 써놓은 메모일까요? 아니면 누가 언제 붙여놓은 걸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메모를 떼어내고 달력으로 갔어요. 내일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제주 여행 마지막 날이자 집 계약하는 날이기도 해요. 빨간 펜으로 여행 날짜에 얇은 줄을 그어 지웠어요. 이제 저한테는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님, 내일 계약 확정됐어요.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최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드디어 모든 게 현실이 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 동의는 받으셨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모든 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내일이면 이 집과도 작별이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초인종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할머니. 서아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어요. 벌써 저녁 5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라, 서아야. 할머니, 조개 껍데기 주워왔어요. 서아가 예쁜 조개 껍데기를 제 손에 올려주었어요. 하얀 조개 껍데기가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고마워, 서아야. 할머니가 잘 간직할게. 그런데 민수와 지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 같지 않게 어둡고 무거웠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수가 거실에 놓여 있던 이삿짐 박스들을 보며 물었어요. 이삿짐 박스요? 저는 그런 박스 준비한 적이 없는데요. 박스? 나도 모르겠는데?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지연이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최 실장이 어제 가져다 준 계약서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민수야, 지연아. 너희에게 할 얘기가 있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 저는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민수가 계약서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집 매매 계약서? 그래.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잔금 받기로 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상해?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무슨 상의가 필요해? 저는 장롱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가습비 고지서, 집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봐, 모든 서류에 한도연이라고 되어 있잖아. 내 이름으로 산 집, 내가 정리하는 거야.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너희는 너희 집을 구하면 되잖아. 계약금도 받았으니까 전세라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계약금요? 응. 이미 계약금 받았어. 오늘 저녁에 잔금 받으면 다 끝나는 일이야. 지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서아는 어떻게 하고요?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너희는 나를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있어? 병원 갈 때도 혼자 가고, 아플 때도 혼자 참고, 나는 그냥 밥 해주고 집 지키는 사람이야? 민수가 침묵했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내가 이 집을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급식실에서 30년을 일해서 한 푼씩 모아서 산 집이야.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집에서 나는 손님 같았어. 보리가 제 발밑에 와서 앉았어요. 유일하게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건축 추진단지라서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 너희가 왜 명의 변경 안 하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두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됐다. 변명하지 마.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손님 오신 것 같네. 제가 일어서려는데 민수가 막았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라면 병원 갈 때 같이 가주고, 아플 때 걱정해주고, 중요한 일 있을 때 상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딩동, 딩동.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손님 기다리고 계셔. 문 열어야겠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수와 지연이가 뒤따라왔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최 실장도 함께 왔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에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손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집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최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를 꺼냈어요. 그럼 잔금 정산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민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잠깐만요. 저는 이 집 아들인데. 아, 그러세요? 그런데 계약서상으론 한도연 님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요. 손님이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소유자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보리가 조용히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잠깐, 또 누가 오는 건가요? 도연 씨, 전입신고 다 끝났어요. 삼척 월천마을 이장님이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문고리를 잡은 건 서아였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어른들의 심각한 대화를 듣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거였죠. 결국 계약은 무사히 끝났고 일주일 후 저는 이곳 월천마을의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바다 냄새 좋다.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해변을 뛰어다녔어요. 빨간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에 상추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김한 봉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새로 오셨다며? 나는 오연자예요. 안녕하세요. 한도연입니다. 혼자 사세요? 네, 개하고 둘이요. 현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텃밭 농사 같이 해요. 혼자 하기엔 너무 넓거든요. 그럴까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그냥 도연이라고 불러주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온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함께 살아요. 민수야,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 몰랐어요. 다시 시작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한도연으로 살 거야. 어머니, 너희는 너희 집을 꾸려. 그게 맞는 거야. 바닷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어요. 나는 30년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로 살았어. 이제 그냥 한도연으로 살고 싶다. 민수가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가끔 안부 확인해도 될까요? 그럼. 손녀 얼굴도 보고 싶고. 민수가 떠난 후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집을 떠나올 때 냉장고에 붙여두고 온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저녁 6시, 나를 위한 시간. 그동안 6시는 늘 가족을 위한 저녁 준비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보리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72회를 살면서 처음으로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그때 낯익은 벨소리가 들렸어요. 띵동. 현자 할머니가 저녁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도연 씨, 같이 먹어요. 나는 이제 한도연으로 살 거야.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